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칩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붕괴, 이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을 붕괴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그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존재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3가지 어떤 특장이랄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소리 잘 들리죠? 네네. 손석희가 최순실이가 썼다는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랬어요. 유시민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그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그 지지층 붕괴가 가능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는 하야가 불붙기 시작한 거다. 불붙기 시작한 거다. 이걸 주목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무너뜨려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여론전을 편 거야. 여론전. 그 여론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 거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이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탄핵이 가능하도록 그 여론전에 성공하게 한 게 뭐냐? 바로 말초신경을 자극한 거예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강점이자 약점을 들쑤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최태민 목사와의 그 과거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그야말로 천벌을 맞을 모함. 그때 엄청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른바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그 낭설, 조작, 공상소설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찔려도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대통령인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무능력자라. 그 배후에는 최순실이라는 총감독이 있었다. 이게 바로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 보도입니다. 네? 루디님, 벼락을 맞아, 이 사람아. 루디. 내가 오늘 이건 완전히, 야, 양날한 인간이구나. 루디. 그 무능력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독재자다. 이른바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던 그 이미지로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재자다. 독재자의 딸이다. 이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씌운 게 뭐냐. 바로 그게 오늘 첫 번째 칼럼이야. 그게 바로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지시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윤선에게 이른바 예술인들, 그 좌파 쓰레기 예술인들, 그 민중 운운하는 그 좌파 쓰레기 예술인들, 그 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 이걸 억압했다고 하는 그 독재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순실 사건, 그게 이제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이영렬이의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모자로 만든 이 공모 프레임,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최태민 세월호 7시간 온갖 공상소설로 이제 막 융단 폭격을 해버렸지.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땅에 묻어버린 사건이 뭐냐. 그게 박근혜 정권의 2명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김기춘 비서실장. 과거 유신 정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부터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온 그 김기춘,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조윤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총애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격의 이 기회를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당시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근혜 정권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그 유진룡의 증언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결정타를 맞은 거지.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2016년 손석희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그런 보도를 융단 폭격을 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90초 사과를 한 것부터 잘못된 거라. 이건 사과할 내용이 절대 아닌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비서실이 정권 초반에 정착이 되기 전에 이런저런 표현에 관한 자문을 얻었다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종의 결벽증이야, 결벽증. 이 결벽증 때문에 사소한 것도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그 결벽증 때문에 그걸 사과한 게 완전히 꼬투리가 잡은 거야. 아, 박근혜도 사과하는구나. 더 밀어붙이자.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이재명이가 1조 6천억 원의 이윤을 남긴 1조 6천억 원이 지금 행방불명인 단군 이래 최고의 이 그야말로 가장 최대 규모의 부정사건의 총설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최순실한테 연설문의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한 거 그걸 인정했다 이거야. 거기에서 모든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었지.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하나의 웃기지도 않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하나의 풍토가 있었어요. 정직해야 한다. 이 바로 정직해야 한다는 일종의 결벽증 때문에 무너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게 결백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의 정면으로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그냥 수렁에 몰아넣은 게 뭐냐? 바로 유진룡 초대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이 이른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그 승마협회를 조사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네?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유진룡이가 등장한 거야. 놀라운 보복이지. 유진룡이가 박근혜 정권의 초대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1년 4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근데 1년 4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 이걸 자기는 불명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른바 탄핵과 하야를 향한 급백열차를 타자 유진룡이가 등장합니다. 그 유진룡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당시에 바로 그 최순실의 딸에 관한 그 말 문제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유진룡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국장 노태강과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는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 조치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일일이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 노태강과 진재수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이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유진용이가 이야기를 한 거야.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 표현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더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말을 듣고 이 바로 노태강과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를 인사조치하라고 명령 지시를 했는데 유진영이가 듣지 않았다. 네? 그래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다 사실상.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건 정말 비수를 꼽은 거야. 비수를. 그래가지고 유진용이는 언론이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그 유진용이를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어놨냐면 이른바 박근혜라고 하는 독재자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네?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의인. 야. 그 다음에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부조리한 짓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그때 이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따라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른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조윤선 이 두 사람이 과연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유진용이가 말한 그 대목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진용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국장 노태강이하고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를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자르라고 했다. 이게 과연 진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그 다음에 과연 블랙리스트는 정말로 그건 정당하지 못한 거였는가?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보수 정권을 난도질하는 이른바 그 쓰레기 양아치 예술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열세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감옥에 가야 될 일이냐 이게요. 이것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영수 특검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또 부각되고 있는 한동훈. 자, 2017년 1월 22일 새벽 3시 50분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현 정권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구속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혜 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부터 그야말로 주요 요직을 맡아왔던 박근혜 정권의 상징적 인물 김기춘과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해온 이 조윤선에 대한 놀라운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을 우리가 샅샅이 진실을 밝혀야 돼요.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처음으로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내린 것으로 파악해 이를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 의혹 사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김기춘이가 도저히 구속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하하하. 네? 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윤선 장관의 경우 리스트를 처음 만들 때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가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 명단이 수천 명으로 확대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네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영이가 2017년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법정에 불려다닐 때 그 자신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정에서 만납니다. 그 재판정에서 또박 증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말하기로는 노태강 국장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노태강이라는 사람은 저희 부에서 상위자나 하위자 모든 다면 평가 결과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시 노태강 국장이 울면서 유진용 자신한테 징계를 안 하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저를 징계하는 모양을 갖춰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달간 직무정지 상태로 놔두고 박물관으로 옮기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진용 전 장관이 증언하는 내내 그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시선을 책상 위로 고정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탄핵의 책임자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유진용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김기춘이한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잘렸다는 거야. 근데 왜 괘씸죄에 걸렸느냐. 여러분 그 잔이윤 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라고 김기춘 씨가 지시를 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지. 자, 좋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역대 좌파 정권에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낙하산 인사하는 게 그게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그게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 정권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세월호 참사 이후 그러니까 2014년이죠. 4월 16일 참사 이후 5월 19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무회의에서 전원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자.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게 찍혀가지고 자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경질된 거다. 그것이 한에 맺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가 급락하니까 이른바 탄핵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가니까 유진영이가 들고 나온 게 바로 노태강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르라고 한 거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잔이윤이가 무슨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해? 이게 국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말초신경에는 아주 이게 감각적인 거거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진용 전 장관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일. 무슨 얘기냐. (2014년 7월 18일) 이게 조영환 대표가 하는 올인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을 경질했죠. 1년 4개월 만에. 그 경질한 유진용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국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진용이는 소신장관이란가. 소신장관. 네? 유진용 제가 문화장관 때 공보관으로 임명했고 문화부 엘리트 관료로 주요 국장, 차관, 장관까지 승진했다. 제가 DJ 공보 업무를 지시하자 자기가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그건 문화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그래 내가 틀렸어 라고 장관이 수용하겠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차관으로 있을 때에 이른바 그 뭡니까? 청와대 인사 지시 양정철로부터 일 거부해가지고 내 백자라고 할 만큼 그런 소신이 있는 인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홍보수석 제의도 거절했다. 당신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자랑이다. 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유진룡이가 등장한 배경에 과연 박지원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치부 기자 40년을 한 윤창중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진룡은 아니라고 증거를 대라고 할 거예요. 내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박지원이가 유진룡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됐을 때에 이렇게 칭송한 이른바 문화관광부의 보물이라고 칭송했던 유진룡이가 박지원이가 주도했던 그 탄핵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딸에 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한 그 승마협회와 이 노태강이에 대한 그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노태강이를 왜 인사조치 안 했느냐?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게 최순실로부터 들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완전히 땅에 파묻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땅에 파묻는 그 연결성이 과연 없느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로 김무성, 유승민이가 62명의 배신자를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했던 것과 그건 못지않게 대한민국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 땅에 묻혀버린 사건이다.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는 7년, 조윤선한테는 6년을 구형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형을 때렸어요. 그야말로 김기춘과 조윤선을 완전히 폐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 그 수갑 차고서 끌려다니는 장면 봤죠? 아, 정말 권력 무상이었죠. 그때 블랙리스트와 관계됐던 사람들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6년,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김기춘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이것을 총괄지휘했던, 이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윤석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특검 수사기획단장에 의해서, 팀장에 의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사찰했다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참 기가 막히네요. 어제 23일이죠. 23일이니까 어제 밝혀졌는데 이게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네. 윤석열이가 감옥에 보낸 사람이 어제서야 재판을 받아가지고 6개월 확정을 받았는데 김대중 비자금 수사하고 노무현 비자금 수사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징역 6개월을 받게 한 윤석열 씨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국민일보 어제 오후 기사입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한 데이비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풍문을 확인하는 연어 사업 등의 국정원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렸다. 데이비슨 사업에는 4억 7천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 5천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디오 잘 되죠? 아하. 아침에 배터리를 갈았는데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퇴원이 물론 유영하 변호사가 2월 2일까지이긴 하지만 그 입원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죠.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동아일보에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초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뉴스원의 보도를 지금 동아일보가 게재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이 2월 초에는 어려운 것을 안다. 건강상 문제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0일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그러면 12월 20일, 1월 20일이니까 지금 2달이 넘었네요. 그렇죠? 11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 1월 20일, 오늘 24일이니까 2달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2달 이상 입원한다는 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병이 범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그 중한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리가 의심을 투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지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거취와 관계된 첫 번째의 중요한 팩터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도 대단히 문제지만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취할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길게 보고 장기적 구상을 해야 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뢰밭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다. 지뢰밭. 자칫 실수하게 되면은 이 숨죽였던 이른바 반박근혜 세력이 또다시 치고 나올 것이다. 자칫 실수하게 되면 이른바 4년 9개월의 그 장기 구금, 그리고 그 구속되기 전에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던 그 3개월, 이른바 5년 2개월의 그 피눈물 흘리면서 보냈던 그 지옥의 시련,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그 시련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물거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첫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달여 정도로 장기 입원한 걸 보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책을 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탄핵의 진실에 관한 좀 책을 직접 썼으면 해요. 지난달 12월 30일에 나온 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책 말고 탄핵의 진실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전이 나와야 된다. 네, 김동준님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성격상 굉장히 많이 이 메모나 기록을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지금 세월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가면. 저도 3년간의 집거를 할 때 기록을 한 것을 상당히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정말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엄청난 이 멘탈 붕괴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목숨을 유지한 것만 하더라도 기록입니다. 그건 아니 기적입니다. 윤창중이가 당했던 그 엄청난 공격,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3년간 집거를 하면서 사이사이 조금씩 기록했던 거, 그 단어를 보고서 기억을 해가지고 책을 쓴 게 바로 피정입니다. 피정. 네. 그 피정을 쓰면서 저의 기억력과 저의 문장력 이런 걸 다 제가 회복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은
남이 해결해 줄 수, 남이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쓴 거, 그것도 나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그야말로 헌정사에 기록되어야 할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이자 그것을 직접 경험한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이건 기록에 남겨둬야 됩니다. 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남은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건강을 회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길게 봐야 돼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에, 이른바 현실 정치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하든 말든,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말든 그건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탄핵시킨 그 행동대원들의 집합소다예요. 그리고 그 집합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제 출당을 당했다 이거야. 홍준표가 대표일 때. 따라서 정권교체 문제라든가 윤석열이가 정권교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박근혜 대통령과는 나는 무관한 문제라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이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야. 이건 양아치야.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감옥에 갔다 온 걸 다 용서하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신 만약에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야. 그건 윤석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하려면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상계의 법칙이에요.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대한 구상을 갖고 절대 현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현실 정치에 한마디라도 개입할 경우에 이른바 반박근혜 세력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고 그걸로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나게 된다.